일상이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나는 당신이 스트레스 없이 말하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건강에 관해서 독특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건강이라고 하면 일단 운동하는 거, 그리고 식습관,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와 대등하게 우리 건강에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말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말투를 쓰면 자신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식습관과 운동, 이거는 자신의 건강에만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말투는 타인의 건강도 지켜주게 되는, 보다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왜 말투가 우리 건강에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강에 대한 개념인데, 건강이 무엇인가? 근육이 우락부락하고 이런 게 건강은 아니잖아요. 한 요소는 되겠지만, 건강이라는 거는 우리 몸을 흐르는 혈액,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서 좋은 혈액이 몸속 구석구석까지 미치는 상태, 이게 이제 건강한 상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실제 그게 이제 건강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 혈액순환에 관련된 이런 기능을 무엇이 하는가? 우리 몸속에 이제 자율신경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신경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체온이 올라가면 자율신경에서 알아서 땀을 배출하고, 근육의 수축 이완이라든가 심장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자율신경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율신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자율신경이 잘못되면 여러 가지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름 없는 병들이 있잖아요. 병원에 가도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데 몸은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신경이 잘 유지되고 균형이 잡혀 있는 게 중요한데, 우리 학창시절에 배우잖아요. 교감신경과 부교감, 이 두 가지가 높은 상태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몸속 구석구석에 혈액이 잘 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율신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자율신경과 가장 큰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투라는 거는 언어의 내용과 형식이 되겠죠. 그 말의 내용, 의미가 있겠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비언어적 소통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눈빛이라든가 몸짓, 기타 제스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포괄하게 되는 건데, 자율신경이 균형이 깨지면 집중력과 판단력이 흐려져서 올바른 말투를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뜬금없이 버럭 화를 낸다거나 비아냥거린다거나 예의를 지키지 못한다거나. 그런데 자율신경이 잘 균형을 잡으면 설득력 있고 남을 배려하는,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말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런 긍정적인 말투를 쓰면 자율신경의 균형에 도움이 되고, 파괴적인 말투를 쓰면 자율신경도 균형이 깨지게 되고 우리 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설득력이 있게 느껴져요. 왜냐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언어잖아요. 인간에게 언어를 능가하는 도구는 없죠. 그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낮에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지나고 났더니 그 말이 너무 심했어. 그러면 밤에 또 자율신경에 불균형이 오는 거죠. 아,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런 것들이 건강을 많이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서 불쾌한 비언어적 표현을 받았다. 그 사람은 뭐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또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나를 왜 이렇게 무시하지? 그러면서 또 자율신경이 깨지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자의 단순한 뇌피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저자의 여러 경험들, 젊은 시절에 파괴적인 말투를 많이 쓰고 그랬는데 그때 건강에도 이상 징후가 있었고, 그런데 이 말투와 자율신경의 관계에 대해서 나름 확신을 갖고 말투를 고쳐가면서 건강도 좋아진,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죠. 여튼 이 말투는 내 자신과 상대방, 타인의 건강과 역량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가 이 말투를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내내 해보게 됩니다. 책에는 어떤 말투를 사용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용하다거나 꼭 지켰으면 좋을 부분, 그리고 책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지만 또 우리가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들, 한 5가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책에서는 천천히 말하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 긍정적 말투, 설득력 있는 말투, 남을 배려하는 말투, 이런 것들이 천천히 말하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또 연관이 있는 게 심호흡입니다. 말을 하는데 이렇게 크게 심호흡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짧은 심호흡, 이야기를 할 때 짧게 심호흡을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말 실수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적용을 해봤더니 그런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말하기, 그리고 심호흡, 이런 것들이 버럭하거나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이런 공격적인 말투, 이런 것들을 많이 막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인사입니다. 누굴 봤을 때 단순하게 인사하는 거.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유야무야 인사를 안 하고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을 내가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관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사로운 것이지만 또 상대방이나 나에게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주고 또 자율신경의 균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가급적 어떤 관계라도 전혀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면 인사하는 거, 이걸 우리가 꼭 실천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 시절부터 형제 자매간이라든가 또는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 대답을 안 하는 경우 많잖아요. 기분이 상당히 나쁘죠. 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대답을 안 하지? 이것도 아주 곰곰이 생각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항상 적극적으로 답을 주는 거, 대답을 하는 거, 간단하잖아요. 이런 대답하는 것이 자신과 상대방의 자율신경 균형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그리고 친절하게 말하기입니다.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심호흡 한번 하고 이 상황의 적절한 표현을 친절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심호흡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나가게 되면 이 상황은 당신이 부당해, 이런 느낌으로 공격적인 말투를 쓸 수가 있죠. 또 이로 인해서 아주 사소하지만 또 큰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죠. 자신과 상대방의 건강, 상대방이 온전히 다 잘못이다 이렇다 하더라도 그 잘못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말하기, 심호흡 한번 하고, 우리 운전을 한다거나 거리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별 관계도 없는 사람하고 크게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 시작은 바로 이런 사사로운 말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심호흡 한번 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어필은 하되 친절하게 말하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한다면, 물론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나의 건강, 나의 자율신경의 균형, 원활한 혈액순환, 스트레스 없는 일상,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 타인들의 건강, 자율신경 균형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다소 뜬금없는 인사이트가 될지 모르지만 이 자체가 과학적 근거가 있건 없건, 근거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유용한 인사이트는 분명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지켜서 우리 모두 자율신경이 높은 수준에서 원활하게 균형이 맞춰져 있는 그런 건강한 상태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